저는 이 책을 사실 이제 책 나올 때 초기에 샀는데 계속 이제 이거 발제를 하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예. 크게 목차는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셉이란 무엇인가 2장이 컨셉을 이끌어내는 질문 만들기, 3장이 고객의 눈높이로 보기, 4장이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5장 컨셉 한 문장으로 쓰기, 6장 배운 컨셉 써먹기 이렇게 6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책을 사보시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각 장별로 사례가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일단 뭐 이런 개념적인 것들의 정리뿐만 아니라 그 사례를 적용하는 사례를 보면서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 책의 장점 같습니다. 일장 컨셉이란 무엇인가? 사실 저도 이제 뭐 어쨌든 사회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었고 뭐 직장 생활하는 게 대부분 이제 마케팅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생활 초기에는 이제 광고 업무를 담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자신문 이런 데 전면도 내보고 실단도 내보고 5단도 내보고 그다음에 잡지 광고 내고 이렇게 이제 마케팅 업무에 되게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컨셉이라는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뭐 컨셉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그 컨셉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라든가 뭐 이런 방법 자체가 제대로 제가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프레임워크로 잘 정리돼 있어서 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광고 쪽이든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는 비즈니스에서 컨셉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컨셉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오는 분이 뭐 바로 이제 비틀즈의 서전트 페퍼 롤리 하츠 클럽 밴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게 어, 비틀즈의 여덟 번째 그 앨범인데 이 앨범이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면 최초, 록사상 최초 컨셉 앨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면 컨셉 앨범이냐? 그전까지 앨범에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어떤 컨셉에서 일관성 있게 어떤 곡들이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어떤 곡들이 묶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앨범으로 내는 방식이 있었고 또 앨범이 나오게 되면 싱글별로 따로따로 또 이렇게 발매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어,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차이, 컨셉 앨범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낸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이라는 건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그런 개념들로서 뭐 어원은 잡다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통한다, 일관하다 이런 뜻이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틀즈 이후에 이렇게 이제 앨범이 하나의 앨범으로 시작해서 그 뒤에 뭐 공연이나 패션이나 이런 어떤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마치 창작자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어내는 이런 부분이 어떤 음악 산업의 어떤 상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BTS 같은 경우도 이 컨셉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를 엮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아미들과의 소통하고 그리고 아미들과 더 확장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던 것도 바로 이런 컨셉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셉의 정의 부분이 하나 이제 예를 여기 이제 에어비앤비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에어비앤비의 창업자인 브라이언이 어, 전 세계 어디든 내 집처럼이라는 기업 컨셉이 바로 에어비앤비의 어떤 기본적 컨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냐면은 어, 자취방이 있는데 그때 너무 이제 방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연 시즌에 방에다가 그냥 매트리스 세 개를 놓고 조식만 제공해주는 조건을 해서 방을 임대를 하는 거가 최초 에어비앤비인가 시작됐던 건데 그게 너무 어, 순조롭게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확장한 과정인데 여기서 보는 것들은 여기 호스트가 이제 집을 에어비앤비에 내놓는 사람들을 호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하우스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는 홈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졌고요. 그래서 거기 서비스가 이제 익스피리언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과 장소에 대한 애착이 어우러진 전 세계를 어딜 가든 내 집처럼이라는 개념이 에어비앤비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컨셉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컨셉 만들기란 새로운 하나의 의미를 창조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의 역할은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컨셉의 두 번째 역할은 만드는 대상에 대해서 일관성을 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들이 뭔가를 지불하는 그 컨셉을 뭔가 내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지불하는 대가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의 이 컨셉의 핵심은 뭐냐면 제3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집 아니면 직장과 다른 그런 제3의 장소가 바로 이 스타벅스의 핵심적인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 사이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제3의 장소라는 공간이 바로 스타벅스의 핵심적인 컨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스타벅스가 너무 많고 저는 이제 주말에 자주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놀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 나가다 보면은 교회 좋은 장소에 스타벅스가 아주 독립적인 건물로 지어가지고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세대에서는 이런 데까지 나와서 굳이 스타벅스를 가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바로 이게 제3의 장소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 자체를 정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참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타벅스의 제3의 장소라는 거는 결국 이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어떤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고 뭔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 그런 의미에서 제3의 장소라는 의미를 설계를 한 거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셉의 구성 요소의 핵심은 왜와 무엇이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흔들림 없는 왜라는 컨셉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컨셉은 에버레인이라는 거 의류 쪽입니다. 이쪽은 뭐냐면 컨셉이 뭐냐면 급진적인 투명성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의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제조 과정도 그렇고 또 그다음 유통 과정도 그렇고 원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는 아예 이 급진적인 투명성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차별화시키는 것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뭐 이런 상점, 가격, 직원, 폐기, 접객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급진적인 투명성이라는 컨셉을 갖고 제안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인 컨셉의 조건. 첫 번째는 고객의 눈높이에 썼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누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예가 나온 거, 예가 뭐냐면은, 5기가 용량의 MP3 플레이어라는 게, 이게 최초 MP3가 한국에서 개발된 것을, 1998년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년 후에 아이폰이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아이폰이 아이팟 서비스를 냈는데 컨셉이 뭐였냐면 주머니 속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어떤 5기가 용량의 MP3 플레이라는 거 개념의 컨셉과 주머니 속의 천국이라는 컨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단지 하나의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점이 달라지는가라는 부분을 여기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아이팟의 주머니 속의 천국이라는 컨셉은 이 5기가 용량의 MP3라는 건 되게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겁니다. 그러면 5기가라는 속에서 1000곡이라는 MP3를 담을 수 있다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발자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만 바로 아이팟에서는 주머니식이 1000곡이라는 관점 자체가 하나의 제품의 설계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이 주머니식이 1000곡이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선택하고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부터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지 하드웨어적인 용량에서 많은 곡을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천곡이라는 곡을 어떻게 자유롭게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관점 자체가 다르고 설계가 다르게 됐고 또 그게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컨셉 조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디어인가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가 그냥 저가형으로 고품질을 저가라는 것들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유니클로의 핵심적인 거는 라이프 웨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들 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진화하는 의류를 만든다라는 개념의 라이프웨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니클로는 뭐냐면 히트텍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히트텍은 사람들 몸에서 증발하는 수분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어떤 기술을 발굴했는데 바로 이게 기술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충점들 그리고 그런 어떤 욕으로부터 출발돼서 만든 어떤 히트텍 또 에어리즘이라는 거는 여름에 오히려 불편한 거 끈적거리는데
옷을 오히려 입도록 하는 것들로 혁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생활의 니즈를 수렴하고 혁신을 통해서 생활 자체를 바꿔나가는 게 바로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라는 컨셉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큰 사랑을 받으려면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즉 이런 어떤 컨셉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컨셉이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받을 사람한테 집중하고 그들의 맞춤된 컨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